야당 서른 의원은 이른바 이제 비명계의 뭐 대표 주자격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인물. 근데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면 당대표 내려놓고 혼자 싸울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거치 얘기를 정면으로 거론한 거잖아요. 당대표 물러나시고 수사받고 대응하시고 하세요. 이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요, 아래로 갑니다. 또 다른 갈래는요, 어제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주로 참석하신 분들이 비명계로 꼽히시는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연말 앞두고 왠지 큰 판 벌어질 듯하다. 결단할 때가 온다는 느낌이 든다. 큰 판이 벌어진다. 결단할 때. 이거는 뭐 누구의 결단인지 짐작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뭐 서른 의원을 포함해서 일반적 비명계로 꼽히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당 내부에서조차도 타 정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연말 앞두고 하여튼 점점 지금 뭔가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와간다 이런 이제 느낌은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라고 박수 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요. 며칠 지났군요. 이재명 대표 아주 가까운 정성호 의원. 약간 다른 갈래 얘기를 하죠. 그 내용도 목소리 담았습니다. 보시죠. 저는 뭐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예. 그 민주당 우리 당원들의 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여기서 그 당대표직을 사퇴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당이 분열상으로 가는 거죠. 자, 이종희 평론가. 글쎄요. 뭔가 좀 발언도 들어보고 기사 보면 약간 좀 맞서는 것 같기도 하죠. 지금 이재명 대표 아주 가까우신 분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좀 거리감 있으신 분들이 약간 다른 목소리. 특히 지금 수사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 내려놓고 떳떳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 어떻게 보면 압박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조직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이제 그 의원들이 반 이재명계 혹은 비명계라고 불리는 일부 의원들이 툭툭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줄기의 흐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서른 겁니까? 의원의 인터뷰 뭐 나라면 대표직 던지고 떳떳하게 싸우고 다시 돌아오겠다. 예. 그러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박수 칠 거다. 사실 그렇게 하면 서른 의원이 가장 먼저 박수 치겠죠. 가장 크게 박수 칠 거다. 본인이 제일 먼저 박수 칠 거다. 네,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친 이낙연계, 이낙연 전 대표 사람이라는 게 거의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공식화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1월 중에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미국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런 분이 나라면 당대표 내려놓고 혼자 싸우겠다. 그래라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와 그 뭐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 들을 때 타격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일단 걸러듣는다는 뜻입니까? 늘 하시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예.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신문에 이제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 연말쯤에 큰 일이 벌어질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 역시 이재명 측근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사법의 칼날, 사정정국의 칼날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지. 뭐 연말이 될지 봄이 될지 아니면 그런 날이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저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뭐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유능한 행정가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하지만 유능한 행정가와 유능한 정치가는 다르거든요. 정치가로서 유능함은 그리고 능력은 아직 이재명 대표가 검증을 받지 못했어요. 정치가 이재명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 시간. 이번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될 것이다. 그럼 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가로서 지금 어떤 판단과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화와 설득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예, 지금 예. 강경 노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와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당내의 목소리에 예. 외면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별 반응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언론 인터뷰에서 뭐 자주들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내려놓고 혼자 싸울 것. 여기서 혼자라는 데도 방점이 있는 거 같죠. 혼자. 당에 부담 주지 마세요. 뭐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민주당의 과거의 주류라는 표현이 적합할까요? 친문입니다. 친문 의원들, 친문계들. 최근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친문 싱크탱크 재정비, 이재명 구심점이 되는 건가? 여기 뭐 전해철 의원 사진이 실려 있죠. 민주주의 4.0입니다. 전해철 이사장 추대. 물론 뭐 이게 다 임기가 되고 해서 바꿀 때가 돼서 바꾼 거다라는 설명이지만 시점이 지금 굉장히 묘하잖아요. 친문 모임, 친문의 싱크탱크가 뭔가 다시 한번 사람들이 좀 바뀌면서 재정비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최근입니다. 최근. 지난 22, 23일 인천에서 또 총회 행사가 열렸어요. 여기 보시면 친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도 합류했다. 비명 활동의 신호탄 아닙니까? 뭐 언론에서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죠. 그거엔 선을 그었지만 활발한 의견 개진 가능성 자체 이건 열어뒀다. 비명계 의원 40명 토론 열었다. 이건 앞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묘하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